안녕하십니까.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비디오부터 한번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성유전에 대한 설명 때문에 이 비디오를 원래는 굉장히 더 긴 그런 원 비디오가 있는데 그걸 가지고 제가 좀 필요한 부분만 잘라가지고 편집을 했습니다. 중간중간에 이제 우리말로 이렇게 토를 달아놓은 것도 제가 넣었습니다. 이 세포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게 제일 가쪽에 이걸 세포막이라 그럽니다. 세포막으로 이렇게 둘러싸여져 가지고 있고 그 안에 핵이라는 요 공간이 따로 있고요. 핵, 뉴클레우스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세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요 소기관들, 오가넬이라 그럽니다. 소기관들이 뭐 여러 가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지렁이 같이 보이는 거 이거는 에너지를 공급하는 사립체, 우리말로는 사립체, 영어로는 미토콘드리아라는 게 있어가지고 세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들은 뭐 워낙 복잡하니까 생략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털 같은 게 나와 있는데 이거 썸모라 그럽니다. 실리아. 모든 세포에 다 이 썸모들이 나 있습니다. 어떤 크기로 얼마나 나 있느냐 하는 것은 세포마다 다르지만은 없는 세포는 없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평면으로 보이지만은 입체로 생각을 해야 되죠. 이렇게 고구마 같이 생겼다 그럴까, 감자 같이 생겼다 그럴까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입체로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뭐 둥글게 생긴 거는 혈액세포 중에 백혈구만 이제 이렇게 혈액이라는 그 액체 속에 있기 때문에 모양새가 둥글게 이렇게 돼가지고 있고, 나머지 세포들은 다 피부세포든 뭐 골격세포든 다 따닥따닥 붙어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양새가 사각형이든 직사각형이든 뭐 길쭉하든 뭐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둥글게 생긴 거는 주변이 흐리할 때, 그러니까 액체 속에 있을 때는 이제 이렇게 있는데 이게 우리 인체에서는 백혈구가 유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모식도입니다. 모식도로 세포를 보여주고 있는데 핵 속에 여기에 염색체가 들어있죠. 염색체는 DNA를 염색체라고 그러고요. 그래서 여기에 유전자가 이 속에 들어있고 유전자가 표현되려면은 이 안에 있는 유전자는 DNA고 DNA에서부터 RNA가 만들어지고 RNA가 이 밖으로 나와서 이 세포질이라 그럽니다. 세포질에서 단백질이 합성이 됩니다. 그래서 DNA 유전자에서부터 RNA 나와서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그 과정, 그거를 유전자 표현이라고 그럽니다. Gene expression. 그 Gene expression 과정이 이제 이게 잘 될 수도 있고 잘 안 될 수도 있고 완전히 차단될 수도 있고 그거를 후성유전이 결정한다.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과정을 보는 겁니다. 봅시다. 핵이죠, 핵. 이 속에 염색체가 있는데 우선 염색체라는 거는 이게 DNA 요 더블 헬릭스 이중 나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염주를 하나의 나선이라 생각하면은 염주 두 개를 이렇게 같이 해가 엮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중 나선으로 이렇게 가죠. 그래서 요게 이중 나선을 표시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와서 이 히스톤이라 그럽니다. 이 단백질을 이거를 두 바퀴 반 감고 이렇게 나오고 또 다음 히스톤을 또 두 바퀴 반 감고 나오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DNA가 프리하게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영어로 얘기하면 naked한 상태, 그러니까 프리한 상태로 있는 게 아니고 항상 히스톤을 이렇게 감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 세포인 경우에는. 그래서 그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히스톤이고 DNA가 이중나선으로 히스톤을 감고서 이렇게 있죠. 지금 이 DNA가 이 히스톤으로 감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사실은 여기 또 히스톤을 하나 더 감고 있고, 여기도 하나 더 감고 있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풀려가지고, 히스톤을 감고 있던 DNA가 풀려가지고, 이렇게 길게 DNA가 노출된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네이키드 DNA로 이렇게 노출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노출이 돼야지, 여기에 단백질이, 이게 단백질이거든요. 단백질이 여기에 달라붙어가지고 DNA에서부터 RNA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백질이 먼저 앞에서 쭉 RNA를 만들고 나가면은 뒤에 이 친구가 또 따라가면서 또 RNA를 만들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단백질이 또 와가지고 따라가면서 RNA를 만들고, DNA, 즉 유전자 하나에 RNA를 여러 개를 많이 만들죠. 그래서 유전자는 한 개지만은 RNA는 여러 개를 만들고, 그 RNA에서부터 또 핵 밖에 나가가지고는 단백질을 만드는데, 단백질은 또 RNA 하나에서부터 많은 단백질이 만들어지고, 그렇게 해서 유전자 하나에서부터 많은 단백질들이 만들어지죠. 유전자에서, 주인이잖아요. 유전자에서 요 RNA가 구체적으로는 메신저 RNA라 그럽니다. mRNA가 만들어지는 지금 요 과정, 요거를 트랜스크립션이라 그럽니다. 전사. 우리말로는 전사 과정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쪽 DNA를 따라가면서 이렇게 메신저 RNA를 이렇게 만들죠. 이렇게 두 개만 그려놨는데, 방금은 두 개만 이렇게 가는 걸로 그려놨는데, 실제로는 수도 없이 많이 따라갑니다. 이 전사 단백질들이 앞에 가고 뒤따라가고 막 따라가면서 이 RNA들을 많이 만듭니다. 그게 메신저 RNA를 만드는 전사 과정이라 그러고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요 메신저 RNA가 메신저 RNA들이죠. 이게 지금 핵 속이거든요. 핵 속에서부터 요 구멍을 통해 가지고 핵 밖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요건 지금 핵 밖에서 핵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는 거고요. 이게 핵막 구멍이죠. 이 구멍이 이제 이렇게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 봅니다. 자, 여기 지금 핵 밖에서 핵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저 안에 핵 속에서 메신저 RNA가 만들어져가 여기서 이 구멍을 통해서 밖으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핵에서부터 메신저 RNA가 만들어져 가지고 이 밖으로 나오죠. 이 밖에서 세포질에서 DNA 단백질이 만들어집니다. 이 DNA 이중 나선을 조금 더 확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여기 나선 한 개고, 다른 나선 한 개고, 그래서 이게 염주가 연결된 거라고 생각하면은 염주 두 줄이 이렇게 같이 엮여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한 줄, 요게 한 줄, 두 줄, 그래가 이게, 사다리라 생각하면 되면 사다리가 이렇게 이쪽에 하나 있고, 이쪽에 기둥 같은 게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게 두 개가 이게 사다리죠. 중간에는 서로 연결하는 요 계단 같은 게 있고, 그래서 이게 이렇게 꼬이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이제 이중나선입니다. 조금 처음 보면은 이해가 잘 안 가실지 모르겠지만, 여기 보면은요, 그러니까 이쪽 한 나선하고 이쪽 한 나선하고 중간에 사다리 같은 요게 있죠. 여기가 염기라는 겁니다. 염기 ATGC, A나 T나 G나 C나
G나 이 네 가지가 여기 있을 수가 있죠. 이게 서로 짝을 이루어 가지고 사다리에 요 계단 같이 이렇게 서로 짝을 맞추고 있습니다. 설명하면은요, 한 가닥이 이렇게 있고 방향성이 있습니다. 다른 한 가닥은 이렇게 한 가닥이 이쪽으로 가는 방향이라면 다른 한 가닥은 이쪽으로 가고, 여기에 염주 같은 게 이렇게 달려가지고 서로 가운데 이렇게 사다리에 이렇게 띡 올라가는 이렇게 발판 같은 걸 이렇게 이루어가지고 있죠. 요게 이렇게 안에 있는 거를 보는 게 지금 안에 요겁니다. 요 두 개가 지금 짝을 이루고 있어요. 여기까지가 A고 여기까지가 T면은 AT, 요게 G면은 C. 항상 A는 T하고 G는 C하고. 만약 여기 A면은 요거는 T고 이게 G면은 C고 이게 C면은 이게 T, G가 되는 거고. 이게 A면은 이쪽은 항상 T가 되는 거고, 이렇게 짝을 이루면서 이렇게 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이 사다리를 이렇게 꼬아놨다 생각하면 됩니다. 꽈배기 같이. 이 사다리를 이렇게 꼬아놓은 게 DNA 이중나선이다. 예. 그래서 DNA를 이루고 있는 거는 여기 아데닌, 티민, 구아닌, 사이토신 이 네 가지밖에 없죠. ATGC 이 네 가지를 염기라 그럽니다. 염기, 베이스라 그러고요. 이 네 가지의 염기가 어떤 식으로 막 이렇게 나열된 게 이게 DNA고, 그 나열된 얼마나 많이 나열되느냐 하면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3 빌리언, 그러니까 30억 개가 이렇게 있어요. 요 사다리가 요 사다리에 이걸 뭐라 그래요? 이게 30억 개나 있단 말이에요. 사람한테 이게 30억 개나 있고, 하나의 크로모솜에 내용이 자꾸 깊어지는데 미안합니다. 이게 이렇게 핵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 속에 이렇게 크로모솜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염색체가 이 염색체가 이렇게 그리면은요, 사람 같은 경우는 23개의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46개의 염색체가 있거든요. 예, 23개는 어머니한테서 온 거, 다른 23개는 아버지한테서 온 거, 그러니까 아버지한테서 온 거, 어머니한테서 온 거, 이래가 전체는 46개의 이 염색체가 있죠. 염색체에 있는 이 염기를 전부 다 합해가지고 3 빌리언이니까 이게 빌리언, 이렇게 3 빌리언. 30억 개가 이게 있다는 거예요. 사람 세포 하나 안에 있는 거를 다 합하면은, 그게 이 길이로 보면은 세포 하나 속에 1.8m나 되고요. 세포 하나 속에 이 DNA 이거를 쭉 연결된 게를 폈다고 생각하면 1.8m나 된다는 거고요. 그 DNA에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가 유전자가 됩니다. 겉으로 보면 어디가 유전자인지 몰라요. 전체적으로는 아주 길게 그냥 KTX 부산에서부터 서울까지 쭉 그냥 철로가 이렇게 놓여 있잖아요. 그게 DNA, 우리 몸에 있는 DNA 전체라 생각하면은 그 철로의 중간중간이 유전자로 작용을 한단 말이에요.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가 유전자로 작용하느냐 하는 거는 그 속에, 철로 속에, 이게 하나의 철로라면은 여기 신호들이 여기 다 숨어 있어요. 여기는 유전자가 시작된다는 신호가 여기 숨어 있고, 그 다음에 유전자가 쭉 진행되다가 저쪽에는 유전자가 끝난다는 신호가 저 속에 또 숨어 있고, 철로가 광주에서 이쪽에 오든 부산에서 오든 간에 이렇게 염색체에 따라 가지고 철로가 이게 46개가 있다는 거예요, 세포 안에. 그래서 어느 철로든 간에
끝에서부터 서울역까지 온다 그러면은 그 중간에 저 같으면 이제 경주역이라는 역이 하나 있고 동대구역이라는 역이 하나 있고 이 역을 각각 유전자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 기관사가 울산에서부터 올라오다가 경주역에 오면은 가까이 오면은 뭔가 신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신호가 있어가지고 경주역에 와서는 서죠. 섰다가 다시 또 출발하잖아요. 기관사가 철로는 또 일정하게 그냥 뭐 겉으로 보면 다른 게 없지만은 자기네들끼리는 신호를 주고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디서부터는 여기 경주역이구나 시작해갖고 여기는 경주 플랫폼에 서야 되고 그 다음에는 출발해야 되고 하는 요게 다 있단 말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겉으로 보면은 표시가 안 나요. 쭉 그냥 연결된 것 같은데 요 속에 이제 신호가 있어가지고 그 신호라는 거는 ATGC 순서예요. 예를 들어 TTA, TTA 같으면은 여기 TTA, TTA 같으면 여기가 유전자 시작하는구나 하고 주는 그 신호예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유전자가 진행이 되다가 끝에 가면은 ATAAA 이렇게 나오는 요 순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여기가 유전자가 끝나는 곳이구나 하고 그렇게 신호가 다 숨어 있어요. 그 유전자라는 게 여기서부터 그래서 저기까지가 하나의 유전자고 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하나의 유전자고 겉으로 보면 표시가 안 나죠. 그런 유전자가 사람의 경우에는 한 2만여 개 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30억 개의 이 다른 사다리 중에 이건 뭐라 그래요? 사다리 속에 이거를 혹시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발판이라 그럽시다. 30억 개의 발판이 쭉 연결되어 있는데 그 30억 개가 만드는 발판 중에 어디서 어디까지가 유전자 하나. 그거는 막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고 그래요. 그게 2만 개의 유전자가 있단 말이에요. 약 2만 개 정도. 그래서 그 2만 개가 모든 세포에 2만 개는 다 있죠. 그런데 세포마다 그 중에 어떤 유전자가 표현되는가 하는 거는 서로 달라요. 세포마다 다 각자 다른 건 아니고, 그 뇌에 있는 세포에서 표현되는 거하고, 간에 있는 간세포에서 표현되는 거하고, 피부세포에서 표현되는 거하고, 그런 게는 다 다르단 말이에요. 예. 물론 구체적으로 보면 뇌에서도 어떤 신경세포가 서로 비교해보면 서로 또 다른 거는 또 다른데 크게 봤을 때 각 그 기관마다 표현되는 것들이 서로 다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기본적으로 그렇게 아시고 한 번 더 계속 더 봅니다. 그래서 DNA 이중나선을 보여주고 있고요. 세포 하나당 1.8m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긴 이 DNA가 각 세포마다 있습니다. 여기에 단백질이 하나 철렁하고 달라붙었습니다. 이 단백질이. 예, 봅시다.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는 단백질인지. 이게 히스톤이네요. 그래서 히스톤이라는 단백질이 DNA에 척 달라붙으니까 감겨버리죠. 그죠? DNA가.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히스톤도 단백질이 한 개가 아니고 이것도 복잡해요. 어쨌든 그 전체를 하나의 히스톤이라 치면은 그 히스톤을 DNA 이중나선이 2바퀴 반 돌고 빠져나온단 말이에요. 다음 히스톤을 또 2바퀴 반 돌고 빠져나오고 이런 식으로 DNA가 히스톤이라는 단백질을 감고 있습니다. 또 더 감았죠. 그죠? 이렇게 2바퀴 반 감고, 2바퀴 반 감고, 이 감은 것들이 또 뭉치기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한번 뭉쳤고, 뭉친 게 또 뭉치고, 뭉친 게 또 뭉친 게 또 뭉치고, 이래가지고 이게 굵직하게 되는 거예요. DNA는 가늘어가지고 눈으로는 현미경으로도 안 보이거든요. 전자현미경으로 봐야 겨우 보이는데, 이게 뭉치고 뭉치니까 일반 현미경으로도 보이는 겁니다. 계속 뭉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꼬이고 또 꼬이고 또 꼬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꼬인 것이 이게 이렇게 굵게 보이는 겁니다. 이게 염색체라 그래요. 그러니까 염색체 속에 DNA가 막 꼬여 있다는 그런 얘기죠. 그 DNA 속에 유전자가 있는 거고. 이거는 실제로 세포 속에 있는 염색체를 지금
현미경으로 사진을 찍어서 보는 거예요. 이거는 실제예요. 염색체가 굵직하게 이렇게 있죠. 세포가 이렇게 하나가 이렇게 있고요. 한번 꿈틀꿈틀 막 움직인다 그죠?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세포가 하나에서 두 세포로 분열하는 걸 보여줍니다. 갈라지고 있죠, 그죠? 염색체가 여기 한 무더기가 있고 여기 한 무더기가 있잖아요. 갈라지고 있습니다. 완전히 갈라졌죠. 그러니까 세포막까지 갈라지면은 이제 완전히 세포가 하나, 두 개가 됐죠. 하나의 세포에서. 이게 세포 분열입니다. 우리 몸속에 어른이 됐을 때는 뭐 이렇게 분열하는 데도 있고 대부분 분열 안 하지만은 어릴 때는 막 분열해가 키가 커지는 게 이렇게 해서 커지는 거예요. 이게 세포 분열하는 것을 보여줬고, 세포 분열을 하려면은 여기도 염색체가 23상, 46개가 있어야 되고 여기도 23상, 46개가 있어야 되잖아요. 원래는 23상, 46개 한 개였던 데서 이 세포가 두 개로 분열하기 때문에 이게 복제가 돼야 되겠죠. 두 개로. DNA가 일단 먼저 복제가 돼가 염색체가 두 배로 되고 두 배로 먼저 복제시켜 놓고 그거를 가르는 거가 되죠. 자, 그거를 생각하고 보십니다. 이제 두 개가 완전히 두 개로 분열됐고요. DNA가 복제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DNA가 이중나선이 보이죠, 그죠? 이중나선인데 풀리면서 나선 하나로 풀리면서 여기도 이중나선이 되고 이쪽도 이중나선이 되잖아요. 그래서 복제가 되는 거예요. 여기 원래는 요 두 줄이 있었는데 두 줄이 갈려 한 가닥은 이쪽으로 오고 한 가닥은 저리 보내고 요 한 가닥에서 두 가닥이 되고 요 한 가닥에서 두 가닥이 되죠. 그래서 요 DNA가 하나, 둘로 복제가 되는 거죠. 이렇게 DNA를 일단 복제를 시킵니다. 이게 다 단백질이 다 그런 역할을 해요. 일하는 거는 전부 단백질입니다. DNA는 얘는 정보만 들어있는 거고, 이 단백질이 여러 가지 단백질이 붙어가지고 이렇게 한 가닥에서부터 두 가닥을 이렇게 만들죠. 이 비디오를 보니까 얼마나 이제 지금 이해하기가 쉬워요. 한 가닥에서부터 두 가닥을 만드는데 이것도 뭐 자세히 설명하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거를 연구하는 게 이제 분자생물학이라 그래요. DNA를 연구하는 거를 분자생물학이라 그럽니다. 물론 단백질도 이제 분자 수준이니까 뭐 단백질 연구도 포함되죠. 분자생물학 연구라 그러면은. 자, 여기에서부터 이제 그 메신저 RNA가 만들어져 나가는 것을 한번 봅니다. 방금까지 본 거는 그 DNA를 복제하는 과정을 본 거고요. 지금은 이 유전자에서부터 여기가 이제 유전자에서부터 다음에는 RNA가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얘가 RNA를 만든단 말이에요. 얘가 달라붙는 요 위치가 아무데나 달라붙어 가지고 이렇게 가면서 RNA를 만드는 게 아니고 얘가 달라붙는 위치가 딱 정해져가 있어요. 이게 요 속에 숨어 있는 그 신호라는 겁니다. 그 타타박스라 그러는데 TATTA 막 이런 신호가 있어요. 요 염기가 TATTA 이렇게 염기가 그렇게 되면 여기가 유전자가 시작하는 거구나 하고 얘가 알아가지고 탁 달라붙어요. 그렇게 가는 거 한번 봅니다. 여기 뭐 하나가 달라붙습니다. 여기 보세요. 달라붙었죠? 여기 뭐가 하나 와가지고 달라붙었죠? 다시 한번 봐요. 색깔이 빨갛잖아요. 그죠? 분홍 그 색인데, 보면은, 여기 뭐 하나 와가 신호가 와서 달라붙어요. 바이타민 D라는 신호가 와가 달라붙어요. 달라붙으니까 색깔이 변했잖아요. 그죠? 색깔이 변했다는 건 이제 모양새가 변했다는 것을 저렇게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모양새가 변하니까 그 다음에 얘가 이제 뭐 신호가 와가지고 얘가 먼저 변하고 얘가 변하니까 얘가 또 얘들한테 신호를 줘가지고 그 다음 단계 신호로 보내줍니다. 또 하나 달라붙었죠, 그죠?
이 신호가 처음에 어떤 신호가 오면은 그게 다음으로 보내고 이래가지고 계속 신호 전달을 합니다. 그래서 얘가 달라붙으니까 또 한번 봅니다. 요 속에 있던 요 인공위성이 올라가가지고 팔콘이 타고 쏘아 올라가 우주 공간으로 가가지고 그 인공위성 그거를 갖다 밖으로 이렇게 내보내듯이 요 하나 이렇게 내보내가지고 얘가 이제 실제로 요 RNA 메신저 RNA를 만들죠. 요 DNA를 여기 있는 정보를 활용해가지고 여기 유전자 정보를 활용해서 거기에 맞는 RNA를 이렇게 만들어내 나가죠. 쭉 RNA가 길어지잖아요. 그죠? 보세요. 신호가 달라붙으니까 바뀌고 얘가 또 어떻게 하니까 다음 단백질이 와서 달라붙고 여기서 출발해가 얘가 떨어져 나오면서 메신저 RNA를 이제 만드는 거예요. 자, 짧잖아요. 그죠? 가면서 요 정보를 읽어가면서 얘를 계속 만드니까 길어지는 거예요. 길어지죠. 그러니까 DNA 유전자를 쭉 훑어가면서 RNA를 이렇게 길게 만들어냅니다. 자, 이런 과정이 핵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DNA를 훑어가면서 DNA에 있는 정보를 활용해서 메신저 RNA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 DNA 정보를 활용해가지고 메신저 RNA를 만들어내죠. 메신저 RNA가 계속 길어져 나가고 있는 겁니다. 생체 내에서 실시간으로 이 정도 빠르게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요 DNA 이중나선에서부터 이게 유전자고요. 유전자에서부터 RNA를 만들어내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전사 과정이다. 트랜스크립션, 전사 과정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RNA가 만들어지죠. 이걸 주인 트랜스크립션이다 그러고요. 핵 속에서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메신저 RNA가 핵막에 있는 구멍, 핵막공을 타고서 밖으로 나오고, 밖에 나와서 RNA에서부터 이제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중나선을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에 이렇게 표시가 뭐 정확하게는 잘 안 되어 있는데, 요게 이게 짝을 이루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A, T, G, C 이렇게 짝을 이루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여기에 사다리가 있으면은 발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이게 30억 개의 발판이 있다는 거예요. 세포 하나로 보면은 전체로 보면은 1.8m나 된다는 거고. 자, 이런 거는 좀 어려우니까 넘어갑니다. 어쨌든 이중나선인데 그 중에 나선 한 개만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이중나선 중에 나선 한 개만 지금 보여주고 있고, 여기에 티민이든 아데닌이든 구아닌이든 사이토신이든 요 A, T 혹은 G, C가 이렇게 쭉 서로 짝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DNA는 ATGC 요 4개 갖고 우리 모든 DNA 유전자가 다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 유전자 설명이 지금까지 있었고요. 이런 건 짝을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A는 T하고 G는 C하고 색깔이 다르죠, 그죠? 만약에 이게 A면은 이게 T이고 이게 G면은 C이고 이렇게 짝을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도 만약에 이게 G면은 여기는 C고 여기가 T면은 여기는 A고 이렇게 짝을 이루고 있어요. 다시 이제 히스톤하고의 관계가 나옵니다. 히스톤을 DNA가 감고 있다고 그랬죠. 히스톤을 DNA가 2바퀴 반 감고 있습니다. 히스톤이 단백질이 한 개가 아니고 여러 개라는 것을 색깔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이 여러 개의 단백질이, 히스톤 여러 개의 단백질이
합해져 가지고 안에 있는 뭐 이런 구조를 만들면은 이 구조를 DNA 더블 헬릭스가 2바퀴 반 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게 히스톤 하나에 DNA가 감고 있는 거, 여기도 히스톤 이런 식으로 2바퀴 반 감고 이쪽에 나와서 2바퀴 반 감고 또 나와서 2바퀴 반 감고 이런 식으로 이게 제일 많이 펼쳐져 있는 그런 DNA입니다. 물론 뭐 히스톤도 없어질 수도 있지만은 이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쭉 펼쳐져 있는 DNA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퍼져 있으면은 여기에 이제 전사가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액티브 DNA 상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런 상태로 돼 있어야지 이 속에 있는 유전자가 뭐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게 표현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전사하는 단백질이 달라붙을 수가 있어야 되니까 일단은 DNA가 일단 펴져 있어야지 달라붙을 수가 있잖아요. 펴져 있을 때 이걸 액티브 DNA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펴져 있어야 돼요. 히스톤 이거는 뭐 언제든지 떨어져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자, 이게 후성 유전적인 에피제네틱 컨트롤, 후성 유전적인 조절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봅니다. 여기 후성 유전적으로 어떻게 조절이 돼도 또 신호가 와야 돼요. 어떤 신호가. 신호라는 건 어떤 케미칼이든 뭐 그럴 수가 있어요. 신호가 오면은 이게 이제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봅니다. 자, 요 지금 녹색 같은 거 보이죠? 그죠? 신호가 왔거든요. 에피제네틱 태그라 그러잖아요. 꼬리표를 달면은 이 꼬리표를 달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봅니다. 파란색 꼬리표가 달렸어요. 파란색 꼬리표가 이렇게 달리니까 펴지죠, 그죠? 이건 아까 뭉쳐졌던 데서부터 펴지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초록색 신호가 오니까 펴져서 지금 전사가 일어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DNA가 액티브 DNA가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일단 그래서 염색체가 펴져야지 이게 활동을 할 수 있는 염색체가 된다. 또 다른 신호가 오는 걸 한번 봅니다. 뭐 이렇게 아까하고는 좀 다른 단백질이 달라붙었고 여기 뭐 다른 신호가 이렇게 와서 달라붙으니까 이렇게 뭉쳐져 버립니다. 뭉치면은 펴져 있어야지 뭐 단백질이 달라붙어서 전사를 하든 말든 하는데 뭉쳐져 버리니까 방금 같이 이렇게 뭉쳐져 버리면은 전사 단백질이 달라붙을 기회가 없죠. 그렇게 되면은 액티브 DNA가 아니고 인액티브. 이거는 여기서는 뭐 유전자가 어떻게 활동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불활성화된 DNA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변화가 우리가 삶을 살면서 우리 삶을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액티브한 펴진 그런 DNA도 만들 수가 있고 또 이렇게 뭉쳐진 이런 인액티브 DNA를 만들 수도 있고 그렇다는 겁니다. 이게 후성 유전 변화의 한 가지 방법이에요. 이게 전체 다가 아니고 다른 것들은 공부를 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성 유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그렇게 명상 수행을 하면은 명상 수행을 제가 이제 같이 이어서 말을 해버리는데 일반 뭐 대중들이 하는 건 일반인들이 하는 거는 명상이라고 보고 우리 불교계에서 하는 거는 수행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어쨌든 명상을 하든 수행을 하든 이런 그 삶은 건강을 이렇게 유익하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건강을 유익하게 하는 그 방도가 그 메커니즘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런 말을 잘 쓰세요. 기전이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기전이라는 말을 씁니다. 뭐 기제라 그러기도 하고 어떤 방법으로 그런 뜻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그 예방 차원에서 건강을 유익하게 하느냐, 그 방법이 뭐냐, 그 메커니즘이 뭐냐 이런 말입니다. 그게 메커니즘이 후성유전이라는 겁니다. 후성유전적인 그런 효과에 의해 가지고 명상 수행을 하면은 그러니까 병원에 덜 가게 되는데, 그러니까 병원에 이렇게 덜 가게 되는데 이게 예방 차원이다 말이죠. 그 병에 걸리고 난 다음에 명상 수행을 하면은 물론 효과가 있지만은 병에 걸리면은 뭐 명상 수행을 해야 말이죠, 그죠? 이게 지금 정신적인 병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정신병에 걸렸는데 명상 하락해도 안 하거든요. 멀쩡한 사람도 하락해도 안 하는데 정신병 우울증에 걸린 사람한테 명상 하락해가 합니까? 안 합니다. 그래서 우울증에 걸리기 전에 명상을 하면은 우울증에 안 걸린다 그런 얘기예요. 그게 나이가 들수록 그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난다 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정신병의 그런 그 효과가 좋다는 게 다 많이 알려져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연구가 많이 된 거, 막대가 크다는 거는 연구 논문 수가 많다는 겁니다. 많은 논문 수에 거의 전부 다가 효과가 굉장히 좋다. 예. 그 다음에 효과가 있는 것 같다. 뭐 잘 모르겠다. 역효과다. 굉장히 효과가 좋다. 잘 모르겠다. 역효과다. 굉장히 효과가 좋다. 포지티브. 포텐셜. 효과가 좋은 것 같다. 그 다음에 잘 모르겠다. 그 다음에 역효과다. 굉장히 350개 정도 되는 논문 중에 역효과가 걱정병에 명상을 하니까 오히려 더 나쁘더라 하는 게 4편밖에 안 된다는 게 다들 좋다는 쪽으로 나오고 우울은 전부 100% 좋다고 나오죠. 이거 왜 이럴까요, 이거는? 걱정이라는 그 정신적인 그런 질환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명상을 하라 그러니까 내 경우에는 오히려 더 걱정이 더 심해졌다. 이런 얘기잖아요. 왜 그럴까요? 어떻게 상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까? 왜 그럴지. 뭐 걱정이 진짜 많은 사람이 모야지. 명상하락하여 명상조차도 걱정이 되는 모양이겠죠. 그죠? 하여간 그런 경우도 있더라는 거고, 우울, 연구를 많이 했는데 전부 다 긍정적이더라. 다음에 다른 것도 보면 다 긍정적이에요. 가끔 뭐 이렇게 부정적인 게 나오는데, 그 정신적인 그런 질환에서는 명상이나 수행이든 전부 그 만병통치약이다. 그렇게 보면 돼요. 정신적인 거는 단 예방 차원이다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래서 건강할 때, 정신은 건강할 때 지켜야 된다. 육체적인 뭐 건강도 마찬가지겠지만은 특히 정신적인 거는 그렇게 해야 된다. 왜 그렇게 될까 하는 그 메커니즘은 후성유전적인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다. 영어로 좀 적어 놓은 거는 제가 가끔 가다가 영어로 이렇게 세미나를 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막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 인도 그 부다가야에서 이제 사티 워크숍 같은 게 김해 사티아라마 부타파라 스님이 주관으로 이렇게 매년 2번 하시거든요. 그때는 영어로 해야 되기 때문에 영어 슬라이드를 만들기도 합니다. 후성유전이라는 것은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방금 설명한 그런 후성유전적인 변화에 영향을 미친다. 뭐 운동이라든가 운동을 하느냐 안 하느냐, 건강식을 먹느냐 안 먹느냐, 병에 걸리냐 안 걸리냐, 명상 수행을 하느냐 안 하느냐, 좋은 환경에 사느냐 안 사느냐, 이 모든 것들이 나의 삶의 모든 것이 아까 그 신호가 후성유전적 신호가 돼 가지고
후성유전적 변화를 불러일으키고 그 나의 몸에서 일어난 변화가 자식의 자식에까지 3대까지 전달된다. 그 삶을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이런 사람들은 다 존재 양식의 삶이다 보면 되고, 이거는 뭐 추구 양식의 삶이다. 내 쾌락을 추구하는, 내 건강을 추구하는 이런 거가 이제 특히 명상을 하고 안 하고에 초점을 맞춰 가지고 명상을 하는 삶, 현존하는 삶, 이런 거는 이제 나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을 갖는 존재 양식의 삶. 반면에 내 자신은 들여다볼 시간도 없이 그저 부와 명예를 쫓아다니는 추구 양식의 삶. 이게 두 가지로 삶의 양식을 나누어 볼 수가 있잖아요. 그죠? 이게 후성 유전적인 영향을 각각 따로 미친다 말입니다. 이건 대부분 다 아시겠지만은 존재 양식의 삶이라는 거는 우리 불가 같은 경우면 얘는 깨달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삶, 해탈을 향해서 나아가는 모든 이런 것들을 삶, 이런 삶을 고결한 삶, 유다이모닉 웰빙을 추구하는 삶, 내려놓는 삶, 허용하는 삶, 받아들이는 삶, 결과를 예측하지 않고 현재에 사는 삶, 이런 거가 존재 양식의 삶이고, 이게 마지막니까야의 무쟁 분별경에 보면은 비구여 애욕락, 부정락, 깨끗하지 않는 락, 애욕을 추구하는 락, 일반인이 추구하는 범부락, 이거를 세속락이라고 한다. 이런 즐거움은 추구되면 안 되고 수행되면 안 되고 증가되면 안 되고 단지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비구여 출리락, 벗어나는 락, 원리락, 멀어지는 락, 정적락, 평화로운 마음을 유지하는 락, 올바른 깨달음을 추구하는 정각락은 추구되고 수행되고 증가되고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자, 이런 삶이 고결한 삶이라는 거죠. 맑은 행복감을 추구하는 삶, 탁한 행복이고, 위에는 탁한 행복을 추구하는 삶이고, 이것도 쾌락이고 행복은 행복이지만은 탁한 행복이라는 거예요. 자, 이런 거를 추구하면 안 되고 맑은 행복감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고결한 삶, 이게 존재 양식의 삶이다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추구 양식의 삶이고, 이런 고결한 삶을 살아야지 이게 건강을 증진시키고 특히 마음 공간을 맑힌다. 건강이 증진되고 특히 마음 공간이 맑아진다. 그리고 이런 고결한 삶이 행복 유전자라는 것은 제가 붙인 말입니다. 행복 유전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건강에 좋은 유전자를 제가 그냥 한마디로 행복 유전자라고 말을 붙였습니다. 건강에 유익한 유전자를 표현한다. 고결한 삶이라는 것은 옆에 있는 이런 여러 가지들. 이런 삶을 고결한 삶. 자기 자신만을 위한, 자기 자신의 만족을 위한 삶이 아니고 어쨌든 남을 위한, 동료를 위한 삶, 사회를 위한 삶을 사는 게 이게 차원 높은 행복을 추구하는 거고 그런 거다. 그래서 이 두 삶의 양식에서 유전자 표현이 어떻게 다른가 하는 거를 연구를 했습니다. 이 슬라이드에서는 우리
사회의 모든 요인이, 이 사회 환경의 모든 요인, 그러니까 물리적 혹은 만들어진 그런 환경, 내가 물리적인 것 같으면 내가 경주에 있느냐, 서울에 있느냐, 아니면 공장지대에 있느냐, 깨끗한 산속에 있느냐, 이런 게 이미 만들어진 물리적인 그런 공간이잖아요. 그런 거. 다음에 그런 것들이 물리적이고 화학적이고 미생물적인 그런 노출, 이런 것들이 내 세포에 영향을 미치고, 그 다음에 정신적인, 중추신경계적인 그런 것들도 주변 신경계 혹은 호르몬 신경계를 통해 가지고 내가 맑은 행복감을 추구하느냐, 탁한 행복감을 추구하느냐, 이런 것들이 다 내 세포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그러니까 신호를 줘가지고 유전자 표현의 변화를 가지고 온다. 그 유전자 표현 변화 때문에 이게 이제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이 과정을 유전자 표현이라 그랬죠. 이 유전자 표현이 달라져가지고 나의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 유전자 표현의 변화 중에 하나를 아까 우리 비디오에서 DNA가 뭉쳐지느냐 펴지느냐 하는 거를 봤습니다. 그게 유전자 DNA가 그래서 뭉쳐지면은 유전자가 표현이 이런 식으로 유전자 표현이 안 되는 거고, 펴져야지 RNA가 만들어지고 단백질이 만들어져서 어떻게 된다, 표현이 되는 거고요. 요 과정이 DNA가 뭉쳐지느냐 퍼지느냐 하는 거를 비디오에서 본 거고, 또 다른 하나의 후속 유전적 변화 중에 중요한 것이 앞에 요 유전자가 있으면은 유전자에 아까 단백질이 하나 철렁 달라붙어 가지고 쭉 가면서 RNA를 만들었잖아요. 그죠? DNA가 있으면은 단백질이 턱 붙어가지고 이렇게 쭉 가면서 RNA를 만들어냈잖아요. 철렁 붙는 그 부위, 그러니까 전사인자가 붙는 부위가 있습니다. 이 부위의 변화를 일으켜가지고 전사인자 자체가 못 붙게 혹은 잘 붙게, 대개는 못 붙게 만드는 그런 후속 유전적 변화도 일으킵니다. 그거를 조금 더 자세하게 나중에 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여기 쾌락적 행복하고 고결한 행복의 유전자 차이를 이 두 교수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PNAS라는 좋은 미국 과학회에서 나오는 적진대 좋은 저널입니다. 여기 발표를 했는데 지난 시간에 얘기를 제가 간단하게 했습니다. 이 53개의 유전자 표현을 조사를 했습니다. 이 53개의 유전자가 뭐냐면은 굉장한 악조건에서 항상 표현되는 유전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외롭다거나 굉장히 가난이 지속됐다거나 아주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렸다거나 아니면 만성 스트레스에 시달린다거나 이럴 때에 이 53개의 유전자는 항상 표현되더라는 거예요. 이 53개의 유전자를 고결한 삶을 산 사람한테서부터 조사해보고, 그 다음에 추구하는 삶을 산 사람한테서 조사해보고, 두 경우를 비교를 해봤다는 겁니다. 53개 유전자가 어떤 유전자들이냐 하면은 염증 반응을 촉진하는 유전자, 바이러스에 대항하는 유전자, 항체 생성에 관여하는 유전자, 이런 기능을 하는 53개의 유전자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53개의 유전자를 조사를 해보니까 맑은 행복을 추구한 삶, 이 사람들한테는 항체가 많이 만들어지고, 탁한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한테는 항체가 오히려 적게 만들어지고, 이게 더 유리하죠, 건강에. 그죠? 바이러스에 대항하는
유전자가 많이 표현되고 이거는 뭐 별로 관계가 없고 염증 일으키는 거는 여기는 별로 뭐 관계는 없지만 어쨌든 적게 표현되고 이거는 염증을 많이 불러일으키고 그러니까 추구하는 쾌락적인 행복을 추구하는 삶, 뭐 술 많이 마시고 담배 피우고 하는 것도 쾌락을 추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안 좋은 쪽으로 쾌락을 추구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런 유전자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그 표현되는 방식이 왜 그렇게 됐냐 하는 거가 메커니즘이 후성 유전적 메커니즘 때문에 그렇다는 거고요. 이런 게 이제 다 연구가 돼 가지고 그러니까 뭐 말로만 그저 뭐 착하게 살으라든가 뭐 건강하게 살으라든가 뭐 조깅을 많이 하고 살으라든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내가 원하면 내 유전자를 바로 이렇게 조사해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또 충격적인 게 하루 8시간 집중 수행을 했는데도 후성 유전적 유전자 표현이 바뀌더라. 이거 참 겁나는 거죠. 그죠? 딱 하루 8시간 집중 수행을 했는데, 이 논문입니다. 비교를, 수행을 계속 잘 해오던 숙련된 명상 그룹, 이 그룹하고, 명상 수행을 하지 않고 있던 그룹, 이 그룹하고를 8시간 집중 수행을 시켰다는 거예요. 집중 수행 시킨 그룹하고 안 시킨 그룹하고 비교한 게 아니라 양쪽 다 그룹 다 집중 수행을 시켰는데 한쪽 그룹은 명상을 많이 해왔던 전문가들한테 시켰고 한쪽은 그냥 일반인한테 시켰는데 서로 차이가 나더라는 겁니다. 숙련된 명상가라는 것은 3년 이상 하루 최소한 30분 이상 수행을 했고 또한 5일 이상 진행된 집중 수행 이거를 3번 이상 참가한 사람들 굉장히 명상을 생활화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죠? 이 사람들을 하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하고 MBSR로 8시간 집중 명상을 하게 했더니만은 집중 수행을 한 사람들인 경우에 보면은 아침 8시에 유전자들을 조사한 거고요. 8시간 지난 오후 4시에 유전자를 조사한 거를 변했다는 거를 색깔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이게 뭐가 변했나 하면은 메틸레이션이 변했다는 건 이거 조금 이따 설명하도록 하고 대부분 메틸레이션이 뭐 이렇게 증가하는 쪽으로 변했고 몇몇 가지 이게 수에 보면 하나, 둘, 셋, 넷, 얘가 61개 유전자를 61개 유전자를 조사한 게 아니라 많은 유전자를 조사를 했는데 그 중에 61개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변하든 이런 식으로 거꾸로 변하든 변화하는 게 61개 유전자들이더라. 그런 거를 표현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몸에 유전자가 한 2만 개 정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2만 개 정도 있는데 그 2만 개 정도 중에 이제 2만 개 중에 명상을 하고 나기 전하고 명상을 한 후하고 유전자가 변한 거를 다 조사를 했는데 그 중에 61개의 유전자에서 변화가 일어났더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61개가 우리 염색체가 23개가 상이 있다 그랬는데 거기에 전체 다 골고루 흩어져서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유전자들, 요 61개 유전자들을 하나하나를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어디에, 유전자 중에 어디에 변했나 하는 것을 조사를 해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실제 유전자인데 아까 전사인자가 철거덕하고 달라붙었던 자리 있죠? 그게 EV예요, EV. EV의
변화가 많이 일어났더라. 요 변화가 많이 일어났더라. 이게 변화가 많이 일어나면은 이 유전자가 척거덕 붙을 수도 있고 안 붙을 수도 있는 거를 조절을 하는데, 그래서 붙으면은 밑에 있는 이 유전자가 표현이 되는 거고, 못 붙으면은 표현되지 않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부위를 조절하더라. 전사인자가 달라붙는 자리를 조절을 하더라. 그걸 나타낸 게 이겁니다. 이 데이터하고 유전자 하나하나의 그 아이디는 여기다 이렇게 적어 놓았고, 그래서 여기에 변하는 게 이제 61개의 유전자들의 요 부분이 변하더라. 그래서 유전자는 이게 변하는 게 뭔지를 한번 봅시다. 그걸 내가 안 넣었네요. 여기서 보면은 DNA 이중 나선이 히스톤을 2바퀴 반 감고 이렇게 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요 히스톤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면은 이 DNA가 뭉치든지 펴지든지 하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후성 유전적 변화를 일으키고, 방금 조사한 이거는 뭐를 조사했느냐 하면은 요 DNA에 있는 요 부분 중에도 ATGC 중에 요 C의 메틸레이션이라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화학적으로 수식하는 메칠 그룹이 붙는 거, 요거를 조사한 거예요. 요거 혹시 대부분 이해가 잘 안 되시지 싶은데, C가, 염기가 사이토신의 얘기거든요. 사이토신의 얘기인데, 여기에 뭐가 이렇게 달라붙어요. 이거를 메틸레이션이다 그러는데, 이게 메틸기거든요. 하여간 이런 화학 그룹이 여기 달라붙는단 말이에요. 그걸 메틸레이션이라 그래요. 그래서 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를 조사한 거예요. 여기에서는. 그래서 여기에 메틸레이션, C에 메틸레이션 되는 거를 여기에 조사를 한 거예요. 메틸레이션이 많이 되면은 보통은 여기에 전사인자가 달라붙지를 못해가지고 요 유전자가 표현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이 메틸레이션을 얼마나 많이 시키느냐 하는 게 요게 또 다른 하나의 후성 유전적 기전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요 전사인자가 달라붙는 이 부위의 메틸레이션의 변화를 가지고 온다. 그게 후성 유전의 또 다른 하나의 큰 기전이라는 거죠. 히스톤의 변화가 일어나가지고 DNA가 감기느냐 펴지느냐 하는 게 또 다른 하나의 후성 유전적 메커니즘이고, 또 하나 더 있는데 그건 언급을 안 할게요.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여기서 조사한 거는 요 메틸레이션이 어떻게 변하느냐 하는 거를 조사를 한 겁니다. 이게 실험 기술적으로 이게 쉬워요. 히스톤이 어떤 식으로 변화했느냐 하는 거를, 여기에 뭐가 변화했느냐 하는 거를, 이거를 알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지만 앞에 여기 사이토신이라는 이 염기에 메틸레이션이 됐느냐 안 됐느냐 하는 거를 조사하는 거는 쉬워요.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근데 돈이 좀 들어가요. 내 DNA를 뽑아가지고 침에서부터 타액에 있는 세포에서부터 DNA를 뽑건, 혈액세포에서부터 DNA를 뽑건, 그러니까 명상을 한 사람들한테서 각각 다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굉장히 많은 사람이 참여해가지고
데이터를 내야 되겠죠. 그 전부 두 사람 조사해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할 수가 없잖아요. 최소한 20명씩 이렇게 명상가들 그룹 20명, 비명상가들 그룹 20명 이래가지고 각각 DNA를 다 조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보통 하나 DNA, 한 사람 그 DNA를 조사하는데 저는 이 실험을 안 해가 잘 모르겠는데 이거하고 비슷한 걸 해보면 60만 원씩 정도 들어요. 사람 한 사람 DNA 조사하는데 60만 원이면은 10명이면은 600만 원이고 20명이면은 1200만 원이고 또 대조군도 있어야 되니까 2000 몇백만 원, 거의 3000만 원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 조사 하나 하는 데만 이게 어떻게 변했느냐 하는 거를 조사하는 데만 한 3천만 원이 정도 들어간다는 거예요. 생명공학 회사가 이런 거 해가지고 돈 벌고 살아요. 좀. 이런 거를 각자 연구실에서 이거를 다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거를 조사하는 그 기자재가 워낙에 비싼 게 돼가지고 학교마다가 또 그런 거를 구입해가 하기도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전담으로 해주는 그 회사가 있어요. 그런 거를 이제 그 생명공학 회사가 되는데 생명공학 회사가 이런 거를 해갖고 돈을 벌고 그래요. 돈만 있으면 이제 아주 정확한 데이터는 나는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돈 없으면은 그저 뭐라 그래요? 뭐 생각은 있지만 실현할 수 없는 그런 게 되는 거고. 그래서 연구비를 많이 받아야지 이제 이런 연구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두 그룹, 명상가들 그룹하고 비명상가들 그룹하고 그걸 8시간 집중 수행을 해서 비교를 해보니까 이 명상을 한 사람들, 명상 그룹에서 이런 변화가 일어나더라는 얘기입니다. 일반인들은 8시간 하락해가 집중 수행을 시켜놨는데도 이런 변화가 안 일어나고. 그것도 신기하죠, 그죠? 명상을 해온 그 전문가들, 명상 전문가들한테 하니까 이게 변화가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이것도 참 신기해요. 그래서 건강의 어떤 이로움을 얻으려 그러면은 그저 놀다 말고 한 시간 앉아가지고 명상한다고 해가 건강이 좋아지는 게 아니고 오랫동안 명상을 쭉 해와야지 된다는 것을 여기서 암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때까지 설명한 그거고요. 그 뭐가 변했느냐 하는 거가 안 보여줬나? 이것도 그 슬라이드는 안 넣었네요. 약간 변한 게, 여기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mostly associated immune cell, 그러니까 면역세포하고 관련되는 것. 면역세포에서, 그 다음에 노화를 촉진시키는 하는 그 세포들에서 그런 유전자들하고의 관계가 있는 것들이었다. 이게 난 면역기능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쳤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음에 노화에 관련되는 것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고. 그러니까 명상을 하면은 수명이 늘어난다는 데이터가 있거든요. 건강에 좋다는 거는 이 면역기능하고 관련이 있는 거고. 건강에 관련이 있다는 게, 이게 면역하고 관련이 있다는 게 이런 거잖아요. 전부 이게 다 면역하고 관련이 있는 거잖아요. 항체, 면역하고 관계 있는 거고, 바이러스에 대항하는 거 다 면역하고 관계 있는 거고, 염증, 면역하고 다 관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면역하고 관계 있는 거에 제일 많이 영향을 미쳤고, 수명하고 관련 있는 유전자에도 영향을 미쳤더라. 8시간만 해도 변화가 일어나더라. 단 명상 전문가들인 경우에 일반인들한테는 이렇게 해도 잘 안 되더라는 거죠. 일반인들 사실
뭐 길 가던 사람 붙잡아 놔놓고 8시간 그 명상하라 하면 합니까? 뭐 하는 척하고 앉아 있다가 다리 뻗고 있고 뭐 그러지 안 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아마 효과가 없을 거예요. 시간이 어떻게 됐습니까? 한 시간 지났네요. 조금 한 10분 정도는 더 하겠습니다. 계속 설명한 게 이거고요. 그래서 이게 펴지는 DNA가 있는데 DNA가 히스톤을 이렇게 감고 있고 히스톤을 감고 있는 게 이제 그 기본이거든요. 이게 기본인데 이게 펴져 있을 수가 있고 펴져 있는 이런 상태의 DNA를 유크로마틴이라고 그럽니다. 다음에 이렇게 뭉쳐져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이때 뭉쳐져 있는 것을 헤테로크로마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크로마틴은 액티브한 DNA고 헤테로크로마틴은 뭉쳐져 가지고 있는 것은 사일런트, 그러니까 인액티브한 크로마틴이다. 여기는 이제 크로마틴이라는 말을 썼죠. 그죠? DNA고 DNA가 어느 정도 뭉쳐지면은 크로마틴이라는 말을 붙이고 이게 더 뭉쳐지면은 크로모좀이라는 말을 붙이고 이럽니다. 염색체, 염색질, DNA. 어렵죠, 그죠? 생명과학에서 하는 얘기가 돼가 생명과학을 전공하지 않으면 많은 단어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쏟아지면 혼동스러울 겁니다. 다만 이제 DNA가 어떤 상태에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름이 달라진다는 정도만 알고 계세요. 제일 많이 뭉쳐져 있는 상태가 크로모좀, 염색체. 이게 조금 풀린 상태가 염색질, 크로마틴. 더 풀어지면 이제 DNA 더블 헬릭스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게 유크로마틴으로 액티브 상태로 되느냐, 인액티브 상태, 헤테로크로마틴 상태로 되느냐 하는 게 후성 유전적 변화에 의해서 이게 달라지고 또한 DNA 자체에 사이토신의 메틸레이션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게 이게 후성 유전적 변화 중에 또 하나라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보통은 메틸레이션이 이렇게 많이 되면은 이 유전자가 셧다운 됩니다. 이것도 뭉쳐지면은 셧다운 되고 DNA 메틸레이션이 많이 일어나면은 셧다운 되고 자, DNA 자체는 안 건드립니다. 그죠? 이쪽이든 이쪽이든 DNA 자체는 안 건드려요. 다만 수식을 해가지고 유전자 표현을 변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에피지네틱스입니다. G는 안 건드리고 G 바깥, 바깥, 유전자 바깥을 변화시킨다 이런 뜻이죠. 유전자 자체는 안 건드립니다. 유전자 바깥의 어떤 변화를 히스톤의 변화가 일어나서 뭉치든지 펴지든지 사이토신은 안 바뀌어요. 그렇지만 사이토신에 메칠이 붙든지 안 붙든지 하는 수식으로 이 DNA를 변화시킨다. 그런 거를 에피지네틱스라고 한다. 반복되고 있고요. 이게 후성유전, 이런 변화가 태어나고 난 후에 일어나기 때문에 후성이라는 의역을 했죠. 에피지네틱스를 바로 번역하면은 바깥 유전학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번역하니까 뭐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후성 유전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여기 알비노 요 깜상들인데요. 얘가 하얗죠, 그죠? 여기 이제 유전자 한 개가 변화되면 이렇게 되거든요. 멜라닌이라는 색소를 못 만들게 되면은 하얘집니다. 이런 거는 이제 돌연변이라 그래요. 그거는 ATGC 자체가 변화가 일어난 거고요. 그런 거는 돌연변이라 그러죠. 이걸 뮤테이션, 돌연변이라 그럽니다. 여기도 꽃잎 하나가 완전히 색깔이 없어졌잖아요. 그죠? 흰색으로, 분홍색에서 흰색으로 바뀐 거는 유전자 하나가 변화되면 이렇게 돼버립니다. 색소를 만드는 유전자가 못 만들게 되면 이렇게 알비노
백색종이라고 그러죠. 백색종이 돼버리죠. 야, 백색종 저 우리 아파트에 하는 고등학교 여학생을 하나 보는데, 버스, 제가 버스도 자주 타고 다니기 때문에 버스 보면은, 진짜 까만 건 한 개도 없대요, 그냥. 속눈썹까지 까맣더라고요. 까매요. 눈동자는 그래도 색깔이 약간 좀 있더라고요. 눈동자 빼고는 내가 겉에서 볼 수 있는 거는 전부 진짜 하얗더라고요. 신기하대요. 그게 뭐 크게 변화가 많이 일어난 게 아니고, 그 멜라닌을 만드는 색소, 멜라닌이라는 색소를, 그것도 뭐 여러 유전자, 여러 단백질이 같이 합동을 해가지고 멜라닌이라는 걸 만드는데, 그 중에 한 개만 돌연변이가 일어나면은 멜라닌이 안 만들어져가지고 그렇게 까만 색소가 없으니까 하얘져 버리는 거죠. 네. 자, 이런 거는 DNA 자체가 AT, GC가 이게 바뀌어 버렸다는 거예요. A가 G로 바뀌든, 뭐, G가 이게 A로 바뀌든, C로 바뀌든, 이거는 돌연변이라 그래요. 근데 에피제네틱스는 이건 안 건드리고 바깥을 건드리는 거라는 얘기고, 이런 유전적인 변화가, 이거는 부모에서 자식으로 계속 상속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뭐 자식에까지 계속 변화가 유전이 되는 거고, 그게 쌓여가지고, 요거는 한 개만 변해도 뭐 이런 변화가 일어났지만은, 이런 진화가 일어나는 과정에는 그 많은 돌연변이들이 쌓여가지고 종이 변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종이 새로 생겼다 안 그러죠, 그죠? 종은 어떻게 해서 종이 새로 생겼다 그런지 아세요? 원숭이, 만약에 이게 침팬지에서 원숭이고 고릴라라 치면은 종이 다르잖아요. 요 돌연변이가 조금씩 변해가 사이가 이렇게 됐거든요. 결국 얘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됐는데, 종을 우리는 달리 이름 붙여요. 종이 가장 큰, 종을 이렇게 분류하는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세요? 야, 이 생명과학을 진짜 생명과학 모르시네. 고등학교 때 옛날에 배운 것 같은데. 고등학교 때 안 배웠어요. 네. 교배가 안 될 때 종이 분리됐다 그럽니다. 예. 그러니까 변함이 쌓여가지고 다시 개들끼리 교배가 안 돼가 새끼를 못 낳을 때는 종이 새로운 종이 나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조금 쉬었다 하죠. 이제 후성 유전 얘기가 다시 나오니까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 아까 돌연변이 설명을 했고요. 다음에 그래서 유전자는 우리가 뭐 어디서 부모님한테서 봤는데, 이 유전자는 변형시킬 수가 없죠. 우리가 인위적으로 유전자는 뭐 바꿀 수가 없습니다. 받은 대로 살아야 되고요. 단지 이 생활 습관이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이 후성 유전적인 변화를 시킨다 그랬습니다. 그 후성 유전이라는 것은 유전자에서부터 그 다음 단계들, 유전자는 어떻게 못 건드리지만은 RNA가 만들어지는 전사 단계, 그 다음에 RNA에서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이 해석 단계,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져가지고 또 이게 접혀가지고 완전한 단백질이 되는데, 이 과정, 이걸 유전자 표현이라 그러고, 이 표현되는 그 과정을 후성 유전으로 바꿀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의 환경이나 습관이나 신구의 업들이 이거를 조절을 한다. 그래서 맑은 행복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라 하는 겁니다. 유전자는 우리가 절대로 못 바꿨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후성 유전적인 변화는 우리가 조절을 할 수가 있다. 후성 유전적 변화는 유전자 표현에 보통 표현이 안 되도록, 셧다운 되도록 하는 게 일반적인 겁니다. 유전자 표현이
DNA가 이게 뭉치냐 안 뭉치냐 하는 것도 일으킬 수가 있고, 그거는 요 히스톤 단백질의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 DNA가 뭉칠 수도 있고 펴질 수도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요 사이토신이라는 염기에 메칠 그룹, 메칠레이션, 요 CH3가 붙느냐 안 붙느냐 하는 이 메칠레이션, 이게 후성 유전의 중요한 메커니즘이 되고, 그 DNA 사이토신의 메칠레이션이 일어나는 부위가, 집중적으로 일어나는 부위가 이 부위라는 겁니다. 유전자가 있으면 유전자 앞부분에 여기에 전사인자가 철거덕 달라붙어 가지고 이렇게 훑어내려가면서 이 유전자에서 RNA를 만들거든요. 일단 전사인자가 여기에 달라붙어야지 이 RNA가 만들어지든 안 만들어지든 할 테니까, 달라붙는 것 자체를 제어하는 그런 변화, 이거를 사이토신 메칠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사이토신 메칠레이션. CPG 아일랜드라는 거는 CG 하면서 많이 집중돼 가지고 있는 데가 있어요. CG 이런 식으로. 그 부위를 이렇게 자꾸 어려워지는데, P는 인산인데 이건 넘어갑시다. 하여간 CG가 계속 이렇게 반복되는 그런 부위를 CG 아일랜드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부위에 집중적으로 메칠레이션이 일어나는 부위입니다. 후성 유전적인 사이토신 메칠레이션이 일어난다 그러면은 유전자 앞부분에 여기에 많이 일어나는데, 앞부분 중에도 요 CPG 아일랜드라는 요 부위에서 많이 일어난다. 그래서 위에 여기도 CPG 아일랜드만 표시를 해놨죠. 여기 까맣게 된 거는 메칠레이션이 일어났다는 것, 하얀 거는 메칠레이션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표현하고, 메칠레이션이 이렇게 집중적으로 많이 일어나면은 전사가 안 된다. 보통은 이렇습니다. 메칠레이션이 일어나지 않아야지 전사가 된다. 그래야지 전사가 되고, 그래서 유전자 표현이 돼야지 이 유전자가 만드는 단백질이 어떤 역할을 할 수가 있으니까는요. 그래서 후성 유전으로 메칠레이션이 많이 되면은 결국은 많은 유전자들이 셧다운 된다는 것을 암시를 하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 세포한테 안 좋겠죠, 그죠? 일단 그거를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고 강의를 계속 듣습니다. 그러니까 후성 유전적인 어떤 변화를 불러 일으키느냐 하는 거를 이 히스톤 변화에 의해 가지고 이 DNA가 뭉쳐지느냐 안 뭉쳐지느냐가 하나의 중요한 기전이라고 그랬고, 사이토신이 메칠레이션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이 또 다른 중요한 기전이라 그랬고, 또 다른 거 한 개가 있는데, 요거 작은 RNA입니다. 마이크로 RNA. 작은 RNA가 어떤 작은 RNA가 만들어지느냐 안 만들어지느냐 하는 게 또 하나의 기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건 한참 더 설명해야 되니까 하여간에 작은 RNA가 만들어지느냐 안 만들어지느냐. 요 작은 RNA는 이렇게 RNA가 만들어지면은 요 빨간 게 이게 작은 RNA, 마이크로 RNA거든요. 요 마이크로 RNA가 다른 요 메신저 RNA를 어떻게 조절을 해요. 여기서부터 단백질이 못 만들어지도록 조절을 합니다. 이런 역할을 하는 게 RNA 간섭이라는 메커니즘입니다. 조금 어렵습니다. 요거는. 어쨌든 요 세 가지 방식으로 후성 유전이 작동을 한다. 그렇게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DNA가 뭉치느냐 안 뭉치느냐, 사이토신이 메칠레이션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 다른 한 개도 더 있다는 정도로만 알고 넘어갑니다. 사이토신 메칠레이션이 많이 되면은 유전자가 대부분 표현 안 되는 쪽으로 변한다 그랬잖아요. 이거는 건강에 안 좋은 거니까 인생 땡 하고 종을 친다는 거예요. 이 사이토신 메칠레이션이 어느 정도 됐느냐 하는 게 나의 인생 시계가 지금 몇 시에 와 있느냐 하는 것을 나타낸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는 메칠레이션이 별로 안 돼 있다가
나이가 들면서 메틸레이션이 점점 더 되면 어느 정도 되면은 땡 하고 더 이상 유전자가 표현 안 되면 죽어야죠. 뭐. 자, 그렇게 가는데 이렇게 가는 속도가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가지고 건강하게 살면은 디셀러레이션이 되고 속도가 줄어들고 이렇게 쾌락적 삶을 살게 되면은 이 속도가 악셀러레이션 된다. 더 빨라진다. 내가 불어는 공부 안 했지만은 에이징이 빨라진다 이런 뜻이죠. 그죠? 에이징이 느려진다 이런 뜻이고 들라 에이징 하는 게 뭐 에이지가 빨라진다. 빨리 늙는다. 메틸레이션이 많이 되면은 메틸레이션을 이렇게 빨리 많이 시키는 그런 삶이고 메틸레이션을 적게 시키는 삶이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죠. 수행이 이 에이징을 느리게 한다는 게 이 논문입니다. 바이올로지컬 에이징을 슬로우 다운 시킨다. 요때 사용한 그 명상 방법은 자해 명상이죠. 그죠? 자해 명상을 하니까 에이징이 느려지더라. 에이징이 느려지는 거는 어떻게 조사를 하느냐. 이것도 이제 좀 알면은 재미가 있는데, 이게 염색체잖아요. 그죠? 이런 염색체가 이렇게 한 개 상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어머니한테서 받은 염색체, 아버지한테서 받은 염색체가 같은 염색체 1번은 1번끼리 이렇게 짝을 이루고 있고 2번은 2번끼리 짝을 이루고 있죠. 이렇게 짝이 23상, 세 짝이 있다는 거고 염색체 숫자로 보면은 46개가 있다는 거고요. 그런데 우리 사람 염색체는 끝이 그러니까 일자로 그러니까 하나의 선으로 돼 가지고 있습니다. 박테리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원으로 돼 가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핵이 있는 세포를 진핵 세포라 그러거든요. 효모, 곰팡이, 식물, 동물 이런 거는 다 핵이 있잖아요. 그죠? 핵이 있는 세포의 염색체는 선형입니다. 리니어. 선형으로 끝이 있죠. 박테리아, 세균은 이렇게 돼가지고 있습니다. 원형으로, 서큘라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건 끝이 있잖아요. 그죠? 끝이, 세포가 한 번씩 분열할 때마다 끝이 조금씩 이렇게 짧아집니다. 요 끝부분이거든요. 요 끝부분. 염색체의 끝부분이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있는데, 요거를 텔러미어라 이런 말을 붙입니다. 요 텔러미어가 여기 계속 이렇게 반복이 돼가지고 이렇게 여러 개가 반복이 돼가 있거든요. 요게 한번 분열할 때마다 이렇게 잘라지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다가 요 완전히 없어져 버리면 어느 정도까지 잘라져 버리면은 이 세포가 더 이상 분열하지 못하게 되죠. 우리 세포는 수명이 있기 때문에 한번 만들어진다고 해가지고 평생을 대하고 같이 살고 있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거든요. 피부세포 같으면은 28일마다 죽어서 떨어져 나가고, 우리 곱창에 있는 세포는 일주일마다 떨어져 나가고 그래요. 신경세포는 평생 우리하고 같이 살고, 뇌신경세포는.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피부세포 같으면은 한 달 주기로 만들어져서 떨어져 나가고, 한번 만들어지면 한 달 후에 떨어져 나가는데, 떨어져 나간다는 거는 자기 후배들이 계속 분열해가 따라와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려고 하면 계속 분열을 해야 되는데, 그 분열이 어느 정도 가면은, 하게 되면 이게 짧아져가지고 더 이상 분열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세포가 더 이상 안 만들어지면 죽어야 되잖아요. 사람이 수명이 다 한다는 게 이제 그런 측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텔러미어 요거를 짧아지는 속도가 느리더라. 자해 명상을 하니까. 그럼 결국 수명이 늘어난다는 거죠. 그죠? 그렇게 조사가 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1번 염색체 한 상이죠. 아버지한테서 받은 거, 어머니한테서 받은 거를 3살 때 조사를 해보니까 그 후성 유전이 어떻게 돼 있느냐를 3살 때 조사해 보니까 거의 비슷했다. 참, 이 쌍둥이, 일란성 쌍둥이는 염색체가 100% 동일하잖아요. 일란성 쌍둥이라는 거는 그 정자 낭자가 수정이 돼가지고 한 개 수정란에서 어쩌다가 갈라진 게 일란성 쌍둥이죠. 그래서 DNA가 100% 동일해요. 그거를 각각의 그 형제라 그럴까 쌍둥이의 염색체 1번을 비교를 해보니까 3살 때 비교해보니까 거의 비슷했다. 후성 유전적 변화가 50세 때 변화를 해보니까 뭐 좀 많이 달라졌죠. 그죠? 각각 그 쌍둥이의 삶이 달랐으니까 이 후성 유전적 변화도 달라지더라. 이건 3번 염색체를 비교해봐도 마찬가지로 3세 때는 비슷했다가 50세는 많이 달라지더라. 12번도 마찬가지 그런 현상이 나타나더라는 거고요. 그래서 후성 유전적 변화가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변하더라는 것을 여기 보여주고 있습니다. 3대까지 후성 유전적 효과가 전달된다 그랬고 수행하면은 자해 명상을 하니까 텔레미어가 짧아지는 속도가 짧아지더라. 더 오래 살더라 하는 거고. 그래서 수명을 늘리고 뭐 특히 전전두엽이 잘 발달을 합니다. 이게 생각하고 사고하고 판단하고 하는 게 이 앞에 전전두엽이잖아요. 전전두엽이 강화가 되더라. 건망증, 치매 이게 호전이 되고 그 다음에 머리가 좋아지더라. 머리가 좋아지는 거는 우리가 머리가 좋다 나쁘다 하는 거는 General Intelligence Network, G 네트워크 여기 표현을 이렇게 해놨는데 설명하려면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경망이 잘 건강하게 활동을 해야지 머리가 총기가 있다, 명석하다 이러는데 명상을 하면은 이 신경망이 강해진다. 머리가 좋아진다. 그러니까 머리가 좋아지고 건망증에 안 걸리고 치매가 덜 걸리고 하는 게 다 하나로 같이 돌아가는 거죠. 그런 효과가 있다. 후성유전적인 변화, 요약하면 이렇다는 겁니다. 방금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그래서 존재 모두 맑은 행복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예방 차원이라는 게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후성유전에 대한 거는 여기까지 하고요. 혹시 후성유전에 대해 질문 있으십니까? 네, 교수님. 잠깐만요. 교수님. 잠깐만요. 예. 성파스님. 예, 만약에 이게 만약에 성부를 했다. 부처님 같은 경우에는, DNA가 거의 완벽한, 그렇게 완벽하게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성불했을 때. 부처님께서 성불을 했다. 예. 만약에 부처님이 어떤 사람이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남자가 성불을 했다. 그 애를 낳았다. 그나마 그것도 내가 똑같이 부처님 같이 된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만약에 성불을 했다 그러면은 어떤 후성적인 변화는 분명히 가져왔겠죠, 그죠? 그런데 그 후성적인 유전 변화가 성불하는데 100% 그 작용을 할 수가 있느냐 하는 건 또 다른 문제일 거 아닙니까? 성불하는데 아마 도움은 줄 수 있다는 거는 짐작은 그쪽으로 짐작이 가는데 필요 충분 조건은 되지 않겠다는 거죠.
그럼 그 변화될 근데 선천적인 유전자라는 거는 어디에까지 선천적인 유전자가 어디에까지 관여를 하는지 후성 유전자가 완전히 선천적인 유전자까지를 변화시킬 수가 있나요? 선천적인 유전자는 그냥 계속 그대로만 있나요? 한번 변화된 거는 글쎄 그런 조사까지 한 거는 저는 논문은 못 봤는데 한번 변화된 거는 그 완전히 다른 삶을 살면은 그게 역으로도 바뀌어질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그렇게까지 연구하기는 너무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연구는 아마도 하기가 힘들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론적으로 상상을 해보면은 그러니까 술을 많이 마셔가지고 그런 술 마시는 사람이 후성유전적인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데 어느 순간부터 술을 안 마시고 아주 깨끗한 그런 삶을 살았다 하면은 그 후성적인 변화가 일어났던 게 다시 역으로 돌아올 수가 있겠죠. 저는 돌아올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게 가역적인 변화거든요. 완전히 한쪽으로 가버리면 끝이 아니고 그래서 가역적인 변화를 할 거라고 봅니다. 성불을 했을 때 그게 자식한테도 이제 그 후성유전적인 변화가 가는 거는 맞는데 후성유전적 변화가 필요 충분 조건이 돼가지고 자식도 성불을 하는 100% 성불한다 이렇게는 보기가 힘들 것 같고 성불하는 데는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또 같이 작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만 도움이 되는 거는 100% 그렇지 않겠나는 생각이 가고요. 손님 아들 낳아가지고 한번 예. 조사 한번 해봅시다. 교수님, 그러고 이게 후성유전자면은 그 후성유전자만 3대까지 갑니까? 그러니까 선천적인 유전자는 그대로 있고 잠깐만 지금 뭐 울려가 잘 안 들리는데 혹시 잘 들리십니까? 후성유전자면은 네. 만 3대까지 갑니까? 3대까지 간다 이렇게 아까 나오던데. 후성 유전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조사하는 만약에 명상을 했을 때는 변화되는 유전자들이 2만 개 되는 유전자 중에 변화되는 게 뭐 ABCD 해가지고 4가지라 치면은 그게 조사가 돼서 ABCD 4개 유전자가 명상 때문에 후성 유전으로 변하는 게 나타나는 거고 명상이 아니고 뭐 달리기를 한번 조깅을 했다 했을 때 조깅한 사람을 후성 유전적인 변화를 해보면은 다른 유전자 뭐 XYZ가 변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겠죠. 후성 유전적으로 변한 유전자가 따로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럼 기초적인 걸 제가 몰라서 그런데요. DNA가 유전자라고 말씀은 그렇게 규정하지는 못하겠죠. 뭐라고 하셨어요? DNA 중에서 일부분이 아까 유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예. 그러면 염색체하고 DNA는 어떻게 다릅니까? DNA가 히스톤을 감고서 꼬인다 그랬죠. 예. 그게 어느 정도 꼬인 거를 크로마틴, 염색질이라고 이름을 붙이고요. 크로마틴, 염색질이 또 같이 뭉쳐져 꼬여가지고 진짜 크게 이제 뭉쳐진 그거를 염색체라고 그럽니다. 크로모좀. 그래 결국 같은 구조 내용인데 얼마만큼 꼬여가지고 어떤 모양새를 갖느냐에 따라 가지고 염색체, 염색질, 뭐 DNA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같은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은 RNA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RNA는요, 잠깐만요. 여기 이게 DNA잖아요.
예. DNA가 뭉쳐지면은 뭐 염색질, 더 뭉쳐지면 염색체라 그러는 거고, 어쨌든 피었을 때는 DNA는 이렇게 이중나선으로 되어 가지고 있고, 이중나선 DNA의 어떤 특정한 구간이 유전자가 되고, 그 유전자는 이 DNA 이중나선이고, 거기에서부터 요거를 영어로는 템플레이트라 그랬는데 우리말로는 그 주물이라 그럽니까? 어떤 주형. 이 DNA를 주형으로 해가지고 이 주형에 맞는 RNA를 만들어냅니다. RNA라는 거는 분자 구조는 DNA하고 거의 같은데, 앞에 요거는 리보라는 뜻이고, 요거는 D는 데옥시리보라는 뜻입니다. 결국 산소 하나, 데옥시니까 어떤 특정한 위치에 산소 하나가 있고 없고 하나의 차이 때문에 DNA가 되고 RNA가 됩니다. 어쨌든 DNA에서 RNA가 만들어지고, RNA를 주형으로 해가지고 여기에 숨겨진 암호를 사용해서 요 특정한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DNA, RNA, 단백질의 상관관계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단백질이 만들어지느냐 하는 것에 암호가 RNA에 숨어 있고, RNA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하는 암호가 DNA 유전자에 숨어 있는 거죠. 결국 DNA 유전자에 숨어 있는 코드, 암호가 특정한 단백질을 만드는 겁니다. 그 특정한 어떤 단백질이 만들어지면은 그 단백질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단백질이 성파선임을 만들죠. 뭐. 그러니까 이제 그 단백질이 저를 갖다가 저희 어떤 몸이나 몸이나 뭐 신체 구조를 만든단 말이죠. 예, 단백질이 하는 일은 굉장히 다양한데, 일단은 세포 구조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세포 구조를, 집 같으면 석가래가 있어야 되고, 뭐 방도 있어야 되고, 칸도 있어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런 석가래 역할을 하는 거, 그다음 벽을 이루는 거, 이런 것들이 다 단백질이 만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살라 그러면은 뭐 요리도 해야 되고, 먹기도 해야 되고, 뭐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 단백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다음에 발전소가 있어가지고 전기도 만들어내고 에너지도 만들어내고 하는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단백질이 하는 역할입니다. 그럼 유전자라는 거는 어떤 특정한 유전자라는 어떤 유전자가라는 어떤 특정한 고정된 뭐가 있는 게 아니고, 유전자라는 어떤 물질이 있어가지고 거기 전사를 하면 RNA가 거기서 유전자 정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유전자 정보를 RNA가 해석을 한단 말이죠. 그렇죠. 유전자는 우리 사람 세포 중 안에는 유전자가 2만 몇 개가 있는 걸로 밝혀졌습니다. 근데 유전자가요, 염색체 전체 길이가, 세포 하나의 DNA 전체 길이가 1.8m라 그랬고, 그 1.8m를 요 사다리 다리 요거가 몇 개 발판이 있느냐로 보면은 30억 개의 사다리 발판이 있다고 그랬고, 그 30억 개 사다리 발판 중에 1% 정도만 유전자 역할을 합니다. 신기하죠? 그러니까 9%는 지금으로 이해하는 그 이해로 보면은 쓸데없는 거로 되어 있어요. 실제로 유전자로 작동하는 그 DNA 부위는 전체 DNA 길이의 2%도 안 된단 말이에요. 1점 몇 % 밖에 안 돼요. 그 작은 부위가 2만 개 정도의 서로 다른 유전자를 만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2만 개 정도의 다른 단백질이 나오는 거고, 뭐 가장 단순하게 얘기했을 때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전자 한 개에서 단백질이 한 개만 나오냐 하면 또 그렇지도 않아요. 이게 복잡합니다. 이게 복잡하니까 생명과학자들이 먹고 살죠. 어쨌든 원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 긴 DNA 중에 1.8m나 되는 DNA 중에 유전자는
2만 개 정도가 있고 그 2만 개 유전자가 차지하는 DNA의 그 부위가 전체 DNA의 1몇 %밖에 안 되고 그 1몇 %밖에 안 되는 DNA 속에 한 2만 가지의 유전자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 2만 개의 유전자에서 2만여 개의 RNA가 만들어지고 그 RNA에서부터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예. 이 생명과학이 아주, 예. 제가 어떤 책에서 봤는데, 우리 기억이 단백질로 저장이 된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건 옛날 말입니다. 옛날 말입니까? 예, 기억, 이렇게, 옛날에는 뭐 RNA에 저장되니, 단백질에 저장되니 뭐 그랬는데, 그때는, 신경회로라는 걸 몰랐을 때 얘기고요. 요즘은 뇌과학이 발달해가 신경회로로 저장된다는 거는 뭐, 너무나 다 알려져 있는 거고요. 그래서 기억이 체화된다 그러잖아요. 신경회로로 체화되죠, 막, 뇌에. 그게 기억입니다. 체화된 신경망, embodied neural circuit이 기억의 실체가 되죠. 예, 또 다른 질문 할까요?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선생님. DNA가 아레아식하고 관련성. 아레아식은요, 그러니까 종자잖아요. 종자, 그 마음의 종자, 씨앗인데, 그거는 DNA가 종자가 되는 게 아니고, DNA가 RNA가 되고, 단백질이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만들어진 단백질이 세포를 만들잖아요. 세포 중에도 신경세포를 만든다고, 뇌에서는 신경세포를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유전자가 신경세포를 만들죠. 그 만들어진 신경세포 그 자체에 마음이 있는 게 아니고, 신경세포들이 또 한 단계 더 높은 차원으로 연결됐을 때, 신경세포가 모여가지고 회로를 만들었을 때, 그게 체화된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억이라는 게 그렇게 해서 기억이 된다는 거죠. 종자가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아레아식은 신경회로라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훈습된다. 삶의 모든 것이 이제 훈습된다. 그게 종자가 된다 그러는데, 그게 뇌에서 그 회로가, 새로운 신경회로가 계속 만들어져, 그게 남는다. 종자로 남는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지금 아레아식 얘기를 했습니다. 질문이 예. 그러면은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어떤 훈수에 의하던 여러 가지 형태에 의해 가지고 자기의 그 DNA가 형성이 됐는데, 그러면 뭐 그 전 세대에 이렇게 내려온 그 DNA라는 그런 거는 자기한테는,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이게 물려받잖아요. 그죠? 후손 유전을. 지금 뭐 3대까지 물려준다는 것, 실험적으로 그렇게 알려져 가지고 있는데, 뭐 조사해보니까 그렇다는 거지, 사실은 우리 조상한테서부터 쭉 내려오는 것들이 많이 있겠죠. 그건 우리가 조사를 다 안 해봐갖고 모를 뿐이지. 그게, 후성, 아리아, 팔식에서 얘기하는, 그 시간을 지나서 이렇게 표현된다 그러는 건 뭐라 그래요? 종자식이라 그러고, 아레아식은 또 다른 말로 이숙식이라 그러잖아요. 이숙식이 뭐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종자가 그래서 DNA에 있다고 해도 되겠네요. 그래 보니까 없다고 할 이유가 없네요. 그죠? 결국 그 후성 유전 때문에 RNA가 만들어지는 게 달라지고, RNA가 만들어지는 게 달라지면은 DNA 단백질이 달라지고, 그러면 신경세포가 달라질 거고, 그러면은 신경세포 회로가 좀 달라지고 할 수가 있으니까 후성 유전이 결국 그 종자의 역할을 할 수도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구체적인 종자의 역할은 신경회로인데,
그 신경회로가 만들어지는 그 전 단계를 보면 후성유전도 관여를 하니까 내가 만든 후성유전뿐만 아니라 내 조상에 만든 것도 저기에 같이 물려져 내려왔을 테니까 그게 뭐 업이고 뭐 그럴 수도 있고요. 제가 하나 배웠습니다. DNA에서도 이게 아래아식 종자식에 관여를 할 수가 있다는 거 그렇겠네요.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저 교수님, 예. 기초적인 질문인데요. 과학 질문인데, 그 DNA를 이루는 뭐 원자나 그 원소는 어떤 건가요? DNA를 이루는 게 뭔가 잠깐만 그것까지는 내가 준비를 안 했으니까 이거예요. 이거 사이토신만 지금 표시를 해놨는데 요 당이고요. 요 오탄당이거든요. 슈가 오탄당에 인산이 연결되고 인산에 잠깐만요. 저도 지금 이 분자생물학에서 떨어져 나온 지 오래돼가지고 요 오탄당에 여기에 이런 식으로 된 게 이게 사이토신입니다. 사이토신이고 그다음에 인산으로 해가지고 다시 또 오탄당 슈가로 연결되고 그다음에 여기에 요거는 아데닌인지 티미딘인지 뭐 그런 걸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요게 베이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게 사이토신이고 요게 뭐 구아니신인지 정확하지 않습니다만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서로 다르죠, 그죠? 이게 ATGC라는 게 여기 C이고 만약 이게 T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다른 게 연결됐다는 겁니다. 이게 구조입니다. 이게 하나의 베이스고 이게 다른 하나의 베이스죠. 여기 사다리 여기 아래 사다리 발판이면 여기 위에 사다리 발판이고 여기 한쪽 요 기둥을 요 보여주는 거고 요쪽 편도 기둥이 같이 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같이 가면은 여기는 요 기둥에서는 요거하고 짝을 이루는 것이 요게 만약에 G면은 C가 여기 오고 여기 C니까 G가 이렇게 오고 여기 T면은 A가 이렇게 오고 이렇게가 이중나선 여기 한 나선 여기 한 나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잘 모르겠어요. 이거를 밝혀가지고 왓슨하고 크릭이 노벨상을 탔고 왓슨 크릭이 발표한 논문이 한 페이지짜리. 그 한 페이지짜리가 세상을 바꿔놓았죠. 질문 없으시면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메디테이션 그룹하고 넌 메디테이션 그룹이 있잖아요. 이게 이렇게 사진을 찍어 주셨는데요. 그랬을 때 그 뇌의 색깔이 이렇게 변하게 이렇게 했는데 그 전전두엽하고 전전두엽을 강화시킨다. 공황증과 치매가 호전된다 이때 이렇게 색깔로서 그거를 예, 색깔로 그냥 표시를 해놓은 겁니다. 이렇게 노란색 쪽으로 갈수록 그 기능이 더 강해졌다는 걸 표현하는 겁니다. 이게 메디테이션을 하지 않은 그룹이잖아요. 밑에는 밑에 메디테이션 하지 않은 그룹하고 명상을 한 그룹하고를 명상을 하지 않은 그룹은 노란색이 별로 없죠. 여기는 전전두엽 기능이 강해져 가지고 노란색 쪽으로 많이 색깔이 바뀌었잖아요. 전전두엽 기능이 강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오른쪽에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뇌의 안쪽 면을 보는 건데 여기가 전전두엽이에요. 전전두엽이 굉장히 강해졌죠. 네. 거기서 그러면 이게 제가 잘 보진 않지만 왼쪽이 좌뇌 운행인가요, 교수님? 왼쪽에는 아래쪽에 뇌의 왼쪽이 좌뇌고 요거요. 이 뇌구조를 좀 아셔야 되는데 이걸 보려면은 여기 축두엽이잖아요. 축두엽이니까 눈이 이쪽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왼쪽을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왼쪽. 그러면 저기서 보면 오른쪽 뇌에서는 거의 변화가 세 번째 그림은
이건 오른쪽을 보는 거고요. 그죠? 그러니까 right hemisphere 오른쪽을 보는 거고요. 측두엽이 이렇게 되고. 예. 이게 오른쪽도 여기 전두엽 쪽이 더 강하잖아요. 여기 비하면. 이거 더 많은 좌뇌의 변화가 있어요. 더 많은 변화요. 좌뇌가 더 많은 거.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혹시 왼쪽 전두엽이 더 강해진다고요. 요 자체로만 보면은 뭐 그렇게 해석이 되네요. 그죠? 아주 눈썰미가 있으시네. 그 수행이 좌뇌를 더 강화시키는 거가 혹시 그럼 좀 궁금해서. 좌뇌, 우뇌하고 물론 똑같이는 안 변할 겁니다. 약간의 미세한 변화는 항상 있을 겁니다. 좌뇌, 우뇌가. 그런데 그게 크게 이렇게 좌뇌하고 우뇌하고 많이 달라지느냐, 그거는 조금 의심스럽네요. 잘 모르겠어요. 미세한 변화는 반드시 있을 겁니다. 예. 질문이 좌뇌가 이쪽이 지금 좌뇌고 이쪽이 우뇌인데 좌뇌가 변하는 거하고 우뇌가 변하는 거하고 차이가 있지 않느냐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미세하게는 분명히 차이가 있을 거고 크게 봤을 때는 어떻느냐 차이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